지난주 경상남도가 발표한 동남권 발전 계획으로 김해와 양산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비음산 터널과 표류하던 국지도 60호선 등 주요 계획을 짚어봅니다. 밀양시는 이번 발전 계획으로 동부경남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꿈꾸고 있습니다. 첨단 산업과 산림 휴양 도시를 목표로 하는 밀양시의 계획도 살펴봅니다.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이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현장에서는 합격점이라는 평가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경상남도가 사회공헌자에 대한 예우로 금융서비스 우대 업무 협약을 추진합니다. 금리 우대와 금융수수료 면제 등 도내 1,000여 명의 소액 장기 기부자가 혜택을 받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최근 김해, 양산, 밀양에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경남도가 동부권 발전 계획을 밝히면서인데요. 지지부진했던 교통망 연계부터 지역의 전략 산업 육성까지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먼저 도로망 부족으로 가깝고도 먼 지역이 될 수밖에 없었던 지역의 변화와 어떤 사업이 담겨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권정숙, 전주현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30%에 가까운 경남 인구가 거주하고 있지만 부산과 울산 등 인근 대도시와 더 밀접한 생활권을 가진 김해, 양산, 밀양. 여기에는 불편한 교통망이 한몫합니다. 때문에 동남권 발전 계획은 접근성이 기반입니다. 김해에선 순안광역철도를 시작해 김해-밀양 고속도로, 대동 매리국지도 69호선과 양산으로 이어지는 국지도 60호선이 속도를 냅니다. 특히 접근성이 좋은 김해 밀양 고속도로의 창원 구간이 연결되면서 수년간 끌어온 김해 창원 간 비음산 터널 개통도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양산에선 부산 노포, 양산 북정 간 양산선 도시철도에 이어 부산 양산, 울산 동남권 순안 광역철도와 이와 연결된 광역철도, 김해 양산 국지도 60호선이 추진됩니다. 무엇보다 국지도 60호선에 힘이 실리면서 유일하게 고속도로 하나로 연결됐던 김해와 양산이 조금 더 가까운 거리를 예고했습니다. 도의 발표에 두 도시는 곧바로 환영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김해에는 경남 글로벌 융합 콘텐츠 산업타운과 트라이포트 배후 물류도시, 김해 공공의료원 등이, 양산에선 부산대 유휴부지를 활용한 R&D 복합단지와 문화예술의 전당, 회화강 르네상스 사업 등이 본격화됩니다. 동부경남 소회론 속에 나온 발전 계획. 기존 지자체 사업과 큰 차별성이 없다는 아쉬움도 나오고 있지만 일단 김해와 양산의 사업에는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기대감이 나오는 가운데 과연 트라이앵글을 이룬 밀양은 어떻게 추진이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밀양시는 첨단 전략 산업과 영남 알프스를 중심으로 한 관광산업 발전을 주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자신하며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한 나노융합 분야의 특화산단인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현재 추진 중인 1단계 산업 공정률은 76%, 분양률 47%입니다. 산단에는 일찌감치 가동을 시작한 삼양식품 밀양 공장을 비롯해 CJ 대한통운 등 40여 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1단계 사업이 내년 5월 완공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밀양시는 다음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2단계 조성사업과 함께 나노산업의 기반을 구축하는 지원센터도 추진됩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는 이런 정책이 기회발전 특구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 2단계 사업을 정부의 기회발전 특구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교통망도 갖춥니다. 스마트팜밸리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진입교량을 건설하고 날로 늘어나는 관광객 수요에 맞춰 지방도 1051호선의 노선을 연장합니다. 또 남부권 최초의 등산학교와 연계해 국립산림레포츠센터 건립을 추진해 산림문화의 메카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레포츠센터 건립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점은 난관입니다. 밀양시는 산림청, 경남도와 함께 다시 내년도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산림청하고 경남도하고 또 우리 밀양시하고 특히 우리 또 밀양시장님의 공약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그 관계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그런 예정입니다. 동부경남 발전계획 선도 프로젝트로 언급된 밀양시 핵심 사업은 5가지. 밀양시는 나노융합과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산림 휴양도시를 꿈꾸며 지자체만의 세부적인 계획 수립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11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실국 본부장 회의를 연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동부경남 발전계획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박 지사는 김해, 밀양, 양산, 동부경남은 인구가 밀집돼 있지만 생활 기반이 부족하다며 지난주 발표한 동부경남 발전계획은 도민과의 약속인 만큼 부서별로 계획을 수립해 실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지난주 7일 경상남도는 브리핑을 열고 동부경남 발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경남도는 김해와 양산, 밀양, 동부경남을 중심으로 오는 2030년까지 국비를 포함해 14조 8,4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해 시범적으로 운영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이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됐는데요. 현장에서는 합격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운영하는 지역 농협 중에 인건비 손실을 보는 곳도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일할 수 있는 농촌 인구가 줄면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농번기 농촌의 필수 인력이 됐습니다. 하지만 농가가 이들을 직접 고용하고 숙식까지 제공해야 해 일거리가 적은 소규모 농가에서는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하루나 이틀 단위로 계절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는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을 올해 본격적으로 도입했습니다. 기존 계절 근로자 제도를 이용하는 대규모 농장도 일거리가 몰리는 시기에 추가로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어 만족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필요할 때만 우리가 요청을 해가지고 일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금전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형 계절 근로자의 인건비는 국내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따라서 농번기에 급등하던 사설 인력중개소 이용비를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어 농가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근로자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사업 시행을 맡은 지역 농협이 숙소와 식사를 모두 제공하고 한 달에 21일치의 월급을 보장해주기 때문입니다. តាំងពីខ្ញុំមកស្នាក់នៅនៅក្នុងប្រទេសកូរ៉េសម្រាប់ធ្វើការក្នុងប្រទេសកូរ៉េនេះរយៈពេល1ខែហើយការស្នាក់នៅនិងការហូបចុកគឺមានការល្អប្រសើរហើយនឹងមានការទិញរបស់របរសម្រាប់ខ្ញុំជាពលករផងដែរសូមអរគុណ 정부는 내년에 공공형 계절근로센터를 70곳으로 늘리고 사업비도 현재 6억 원에서 34억 원으로 대폭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업 운영을 합격점으로 평가했다고 볼 수 있는데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근무 일수와 관계없이 월급을 보장하는 제도의 특성상 일정이 비거나 날씨 등으로 근로자들이 일을 못한 날의 손해는 오롯이 이들을 고용한 지역 농협이 보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주거 생활이나 우리 현지 지원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이 항구적으로 오랫동안 농촌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정부적인 정책이 뒷받침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공공형 계절 근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과 함께 지역 실정에 맞게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전문가의 양성 등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 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각 지자체마다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데요. 서울도 예외는 아닙니다. 성동구와 마포구는 거리에 색을 입혀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딜라이브 천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숲길로 알려진 성동구 성수동. 골목길 안쪽으로 유난히 붉은색 벽돌 건물들이 눈에 띕니다.
갤러리와 카페, 일반 음식점에 이르기까지 골목길 곳곳이 붉은 벽돌 건물로 채워진 겁니다. 벽돌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비슷한 규격으로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그런 일관성에서 오는 편안함과 그런 좋은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붉은 벽돌 건물을 군집시켜 동네를 특화시키고자 했습니다. 성수동 일대에 붉은 벽돌 건물 조성 지역을 지정했고 붉은 벽돌로 건물을 보수하거나 지을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공사비도 지원했습니다. 붉은 벽돌로 하여금 성수동만의 도시 브랜드를 만들어 관광객을 끌어모으자는 취지였습니다. 생각보다 주민 호응도 좋고 말씀드렸듯이 그 서울숲 북쪽 아틀리에 길이 점차 이제 붉은 벽돌이 조성이 돼가면서 지역 특색이 된 겁니다. 뉴트로나 또는 복고풍을 좋아하시는 기성세대들도 이렇게 붉은 벽돌이 조성되어 있는 건물에 오게 되면 아마 저희 성수동을 더 많이 방문하지 않을까. 마포구 홍대 일대에도 붉은색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일명 레드로드, 기다랗게 있던 공용 주차장을 걷어내고 그곳에 붉은색 길을 만든 겁니다. 홍대 거리를 관통하는 1.3km의 길을 붉은색으로 칠해 특화시켰습니다. 그 안에서 버스킹과 전시, 각종 공연 등을 열면서 문화 공간화한 겁니다. 뭔가 볼거리가 많이 생기고 원래는 그냥 지나가는 길거리였는데도 그냥 중간중간 이렇게 있으니까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관광객 유입을 위해 만든 붉은색 길 레드로드는 인근 상인들에게도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음침한 그리고 여러 구조물들이 있으면서 방문객들이 좀 거닐 때 좀 불편한 점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레드로드 사업을 통해서 정리가 되니까 많은 분들이 가지 않던 길을 소통을 하게 되고 그쪽으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웨이팅이 전혀 없었던 그런 매장들이 이제는 웨이팅이 형성이 되고. 평범한 동네를 특화시키기 위해 저마다의 빛깔을 심고 있는 서울의 자치구들. 거리에 색을 입히며 관광객 유치에 안간 힘을 쏟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천선혜입니다. 경상남도가 도내 사회공헌자에 대한 예우로 금융서비스 혜택을 줍니다. 11일 경남도청에서 사회공헌자 금융서비스 우대 업무 협약식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박안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조근수 NH농협은행 경남본부장, 예경탁 BNK 경남은행장, 강기철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박희순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NH농협은행 경남본부와 BNK 경남은행은 앞으로 사회공헌자에게 여수신 금리 우대, 외환 우대, 금융수수료 면제 등을 제공합니다. 도내 고액 기부자와 소액 장기 기부자 1000여 명이 혜택을 받습니다. 또 경남도는 앞으로 사회공헌자에게 공공시설 무료 이용이나 주요 행사 초청권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서 경상남도는 지난 6월 경상남도 사회공헌자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지방관리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료가 내년부터는 지방세입 징수로 변경됩니다. 경상남도에는 삼천포항과 통영항, 고현항, 옥포항, 장승포항, 하동항 6개의 지방관리 무역항이 있습니다. 항만시설 사용료는 선박 입출항료, 전방료 등으로 항만 이용자가 관리청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 지방관리 무역항의 관리 주체는 경상남도지만 그동안 연평균 100억 원에 달하는 항만시설 사용료는 국가세입으로 징수됐습니다. 김재홍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내년부터 연간 100억 원 이상 도세수를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돼 그동안 부족했던 항만 분야 예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